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책이고요. 예, 이 책의 저자는 마이클 부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글항아리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이고요. 이 책 역시 제가 이번에 또 선평단으로 선정이 되어서 받아서 읽어보게 된 책입니다. 먼저 그 저자 마이클 부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저자 마이클 부스 이분은 영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저널리스트로 출판 또 방송, 강연 등 아주 뭐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을 왜 오늘 여러분들께 그 소개를 해드리게 됐냐면요. 이 책의 내용은 그냥 그 북유럽의 그 5나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북유럽의 이제 그 5나라 가운데 덴마크, 그리고 또 핀란드, 그리고 아이슬란드, 그리고 노르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웨덴. 예, 이 5나라를 저자가 직접 이제 다녀 보면서 또 그 지역에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뭐 발로 뛰면서 예, 그 본인이 이제 느낀 그 나라에 대해서 북유럽 이 5개국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인데 뭐 물론 이제 전 이 책을 아주 너무 재밌게 이제 봤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특별히 뭐 보면 이 북유럽이 5개국을 우리가 이제 그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게 되는 면 그 내용이 뭐 일단은 그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들로 이렇게 표기가 되죠. 이 북유럽의 뭐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뭐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뭐 저도 그래 왔습니다. 이 덴마크 하면 항상 뭐 그 그 좋은 부분만, 또 아니면 뭐 스웨덴, 또 뭐,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들의 어떤 그 좋은 부분만 그 방송을 통해서 보면서, 야, 저 나라는 정말로 저렇게 살기가 좋으니까 행복 지수가 높게 나오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이 더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책에서는 그 나라들의 양면성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이 스웨덴의 어떤 나라의 좋은 점, 예, 이걸 저자가 정확하게 잘 짚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이제 그 좋은 점과는 반대되는 어떤 예, 그 나라의 어떤 문제점, 또 그 나라의 어떤 부족한 점 이런 것을 이렇게 양면성을 그대로 이렇게 제시를 양쪽을 다 제시를 해주니까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나라들에 대해서 몰랐던 그런 어떤 사실들을 더 많이 이렇게 습득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의미가 좀 더 와닿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그렇지. 아무리 이쪽이 북유럽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게 나온다 그래도 이 나라가 항상 그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닌 거구나라는 것을 아주 뭐 피부로 절감하면서 그 행복 그 지수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또 이거를 왜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냐면 저희 큰딸이 지금 이제 3학년인데 대학 3학년인데 역사를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전공으로 국제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께서 이 책을 그 학생들한테 추천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 책은 꼭 읽어봐라. 이 책을 읽으면 이 북유럽에 관해서 이렇게 좀 바라보는 시야가 좀 넓어질 거다 하고 이렇게 교수님이 추천해 준 책이라고 그렇게 딸이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와서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책의 내용이 너무 괜찮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한번 소개는 해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그 출간된 날짜를 보니까 이 책이 뭐 가장 최신간으로 그렇게 이제 출간한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초판이 보니까 1판 1쇄가 언제 나왔냐면 2018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한 4년 전에 이제 출간한 책이긴 한데 우리가 이 북유럽 그 다세국 5개국의 그 나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균형 있게 이해하고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을 갖게 해주는 데는 참 좋은 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전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그냥 요 앞부분에만 제가 이제 조금만 이제 그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특별히 이제 여기 보면 뭐 덴마크 그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를 보니까 이 덴마크의 그 엄마들은 그 카페 앞에 애기 그 유모차를 그냥 그대로 그냥 쪼르륵 나란히 그냥 주차를 해놓고 엄마들은 그 카페에 들어가서 엄마들만 차를 마시면서 수다를 떠는 그런 모습이 아주
정말 뭐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놀라운 그런 풍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덴마크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그 신뢰에 관한 그런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뭐 나라다. 또 심지어는 아이를 키우기에는 참으로 좋은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저자가 이 특별히 북유럽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이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북유럽에서 배울 점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삶의 방식과 우선순위, 돈을 쓰는 방법과 삶과 일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 효과적인 교육 제도와 서로를 돕는 방식, 그리고 최종적으로 행복해지는 방법까지 또 그들은 재미있다. 늘 의도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보기에는 최고로 재미있는 사람들이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여기 행복 지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이제 저자도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접해 보니까 느끼게 되어졌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앞부분에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이제 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5개국 나라 중에요. 5나라를 다 설명을 해드리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제가 그냥 덴마크라는 나라만 이 저자가 설명해 준 내용 가운데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뭔가 도움이 됐다라고 느꼈던 부분을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 대부분이 오후 4시에서 5시쯤 일을 마치며 주말에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는 이는 거의 없다. 또 금요일 오후 1시 이후에는 아예 일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연차 휴가는 보통 6주에 달하며 7월에는 나라 전체가 쉰다. 이 덴마크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5세에서 64세까지 덴마크인은 75만 4천 명 이상, 즉 전체 노동 인구의 20% 이상이 전혀 일을 하지 않고 꽤 높은 실업수당이나 장애급여를 보조받는다. 뉴욕타임스는 덴마크를 지구상에서 실직당하기 가장 좋은 나라라고 불렀다. 실업수당은 이전 회사에서 받던 월급의 최대 90%까지 최대 2년간 지급된다.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11년까지 받았다. 덴마크인은 자국의 시스템을 유연 안전성이라고 부른다. 덴마크인이 행복한 다른 이유는 바로 이 피서용 별장 덕도 있다. 집처럼 편안한 똑같은 모양의 L자형 단층 통나무집 수천 개가 덴마크 섬 해안을 따라 흩어져 있다. 예, 그러니까 와, 이것만 봐도 너무 진짜 부러운 어떤 그런 제도죠. 그죠? 그러니까 실업 그 수당이, 그 전에서 이제 일하던 어떤 그 직장에서 받는 월급의 90%까지 준다는 거죠. 그것도 1, 2개월만 주는 게 아니라 2년간 그 실업 수당을 2년간 지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전까지만 해도 11년 동안 그걸 지급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스에서 말한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지구상에서 실직 당하기 가장 좋은 나라. 이렇게 복지제도가 너무 좋고 이렇게 있다라는 이런 장점을 보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자가 제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이런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하고 그 뒷면에 이 덴마크라는 나라의 그 어떤 좀 이거는 좀 숨기고 싶다 하는 이런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또 들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타깝게도 덴마크는 건강 면에서는 점수가 현저히 낮다. 세계암연구재단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는 세계에서 암 발병률이 가장 높다. 또 북유럽 국가 중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낮고 알코올 소비량은 가장 높다. 심지어 주당 국가로 유명한 핀란드보다 앞선다. 사람들은 높은 흡연율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덴마크 사람들이 의외로 그 수명이 되게 짧다라는 거죠. 그 수명 짧은 이유를 뒤에서 이제 밝히기는 덴마크 사람들의 어떤 높은 흡연율과
또 이 술을 또 많이 먹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 그 암 발병률을 높였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예, 이런 거는 뭐 진짜 뭐 그 복지제도나 이렇게 아주 잘 돼 있는 거에 뒷면에 가려져 있는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죠. 양면성 뒤에 또 하나의 그 덴마크의 문제점을 저자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덴마크인의 두 번째 별난 비밀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엄청난 수준의 개인 부채다. 예. 저는 이 대목은 전혀 몰랐던 내용인데 이걸 보면서 저는 아주 뭐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자가 이렇게 밝히고 있네요. 덴마크의 국가 부채는 EU 평균의 절반으로 비교적 적지만 최근 IMF가 경고하기를 덴마크인들은 구찌 안경을 사려고 빚을 낸다. 오늘날 덴마크의 가구당 소득 대비 부채율은 서양의 모든 나라 중에서 제일 높다. 덴마크인의 평균 부채는 연간 소득의 310%에 이른다. 예, 이런 대목. 예, 이런 거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숨기고 싶은 어떤 그런 대목인데 이런 것까지 이제 그대로 다 드러내서 이제 좋은 점과 또 좀 이렇게 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부분 이런 모든 부분을 다 들춰내서 이 저자가 이 두 가지 모두를 이렇게 이제 독자들에게 제시를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자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 덴마크라는 나라에 대해서. 나는 늘 한 가지 질문을 더했는데 그 답은 한층 더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줬다. 덴마크인 인터뷰 대상에게 덴마크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을 때마다 대답은 하나같이 신중한 침묵으로 되돌아왔다. 사실 바람이 우 소리를 내며 휘몰아치고 세무서 직원이 현관문을 두드릴 때면 가끔은 이탈리아의 토스카나나 프랑스의 프로방스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지만 결국 누구도 덴마크보다 살기 좋은 나라의 이름을 대진 못했다. 그리고 온갖 불평을 늘어놓기는 했지만 부모로서는 나 역시 덴마크가 최소한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천국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저자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책의 내용 가운데 이 덴마크라는 나라만 이렇게 이제 추려가지고 핵심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그 네 나라에 관련해서도 저자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예, 그 나라 사람들과 직접 이렇게 만나서 뭐 술도 마시고 같이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자기가 느끼고 본 바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한 내용이라서 이 책이 그 북유럽과 그 북유럽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어떤 이런 거에 있어서 뭔가 아주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북유럽 국가의 어떤 그 행복 지수가 높게 나오는 그러한 이제 나라들이 많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행복의 지수를 높이기 위한 그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뭐 조금 생각해 보면서 볼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책은 이 책이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흥미로운 또 그런 책을 보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